안녕하세요. 세계 정치를 면밀히 관찰하는 평론가로서 오늘 저는 캄보디아와 태국의 최근 국경 분쟁 상황을 한국 관객 여러분께 직접 전달하며 이 사태가 우리나라의 경제적 안보에 미칠 심각한 후과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지역의 불안정이 단순한 이웃나라 문제로 그치지 않고 아세안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며 궁극적으로 한국의 해외 투자와 공급망을 교란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분쟁이 장기화되면 한국 기업들의 태국 내 생산기지가 중단되고 수출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며 안보 측면에서 중국의 지역 영향력 확대가 우리의 한반도 안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논점 1. 캄보디아의 정전 위반과 헌센의 교활한 전략적 계산. 캄보디아군이 7월 27일 새벽 4시 30분경 태국군 진지를 향해 포격을 가하며 정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행위는 단순한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헌센 정권의 철저한 계산된 전술로 보이며 이로 인해 태국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을 더욱 깊게 파고들어 장기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헌센은 태국 군부가 주도하는 현 정권의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 분쟁을 통해 태국 사회의 민주파와 군부 간 갈등을 자극함으로써 태국이 내부적으로 약화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아세안 지역의 안보 균형을 깨뜨려 한국 기업들의 태국 내 제조업 투자, 예를 들어 자동차와 전자부품 생산 라인이 중단될 위험을 높입니다. 더구나 이 전략은 캄보디아가 직접적인 군사적 승리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태국을 지치게 만들어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으려는 의도로 전쟁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한국의 대아세안 무역에서 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우리 경제가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며 헌센의 이러한 교활함에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단순히 두 나라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액 중 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인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보 측면에서 보면 이 분쟁이 아세안 내부의 분열을 초래하면 중국이 개입할 여지가 커져 한국의 남중국해 항로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에 치명적일 것입니다. 논점 2. 태국 군부의 정치적 지배와 내부 불안정의 심화. 태국에서 군부는 1932년 절대왕정 폐지 이후 국을 권력을 장악해왔으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여러 차례 전복시킨 전력이 있어 이번 국경 분쟁은 군부가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태국 사회의 황색 셔츠와 적색 셔츠 간 분열을 재점화시켜 장기적인 정치 불안을 초래할 것입니다. 군부는 중립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왕정과 결탁한 권력 구조를 유지하며 최근 페이톤탄 총리의 실각 이후 임시정부를 수립한 상황에서 이 전쟁을 통해 국민 통합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태국 GDP의 8.5%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더욱 압박하고 한국의 태국 내 FDI, 외국인 직접 투자가 2024년 기준 50억 달러를 넘는 가운데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부의 이러한 행위는 태국 내부에서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는 도구로 작용하며 분쟁이 계속되면 국민들의 피로감이 쌓여 반군부 시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 이는 태국 경제에 불안정을 가져와 한국 기업들의 현지 투자 환경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저는 태국 군부의 이러한 행태를 보며 강하게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한국의 안보동맹국으로서 태국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결국 북한이나 중국의 지역 영향력 확대를 초래해 우리나라의 한반도 안보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내부 분열이 심화되면 아세안 전체의 결속력이 약해져 한국의 지역 안보 전략인 신남방 정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우리 수출의 다각화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사샵, 논점 3. 미국 트럼프의 중재 노력과 국제사회의 개입 실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26일 밤 양국 지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즉각 정전을 촉구하며 노벨 평화상 수상을 언급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의 포격으로 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은 국제 중재의 한계를 드러내며 이는 아세안의 안보 프레임워크를 약화시켜 한국의 지역 다자주의 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트럼프는 인도 파키스탄,
이란, 이스라엘 등 다른 분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평화중재자로 포지셔닝했지만 캄보디아의 배신적 행동으로 인해 미국의 무역제재 위협이 공허해졌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태국 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인도적 위기를 심화시켜 20만 명 이상의 캄보디아 주민이 피난민이 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이 실패는 국제사회의 개입이 헌센의 전략에 대처하지 못함을 보여주며 분쟁이 장기화되면 아세안 내부의 분열이 커져 한국의 대미 안보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의 역할이 약해지면 중국의 개입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무기력이 분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한국의 대미 안보 의존성을 제고하게 만들고 아세안 내 분쟁이 미중 패권 경쟁으로 확산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가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인도적 위기가 계속되면 국제 원조의 감소로 캄보디아 경제가 붕괴될 수 있어 이는 태국과의 무역 중단을 가져와 한국의 지역 공급망에 연쇄 효과를 미칠 것입니다. 논점 4. 분쟁의 경제적 비용과 지역 안보 후과. 이번 분쟁으로 태국은 이미 3억 달러 이상의 경제 손실을 입었으며 캄보디아 역시 국경 무역 중단으로 GDP의 상당 부분을 잃고 있어 이는 아세안 전체의 무역 흐름을 방해하며 한국의 대태국 수출,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이 연간 400억 달러 규모인 상황에서 공급망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국은 매월 수억 달러의 군사 비용을 지출하며 내수 경제를 압박받고 있으며 캄보디아는 인도적 위기로 인해 국제 원조가 줄어들 위험이 있어 이 불안정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기업들의 현지 공장 운영이 중단되고 한 아세안 FTA의 효과가 약화될 것입니다. 이 경제적 비용은 태국 내부의 불안정과 결합되어 인플레이션과 실업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캄보디아의 경우 피난민 문제가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져 지역 전체의 안보를 위협합니다. 저는 이 경제적 후과를 보며 깊은 우려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제 안보가 동남아 안정에 의존하는 만큼 이 분쟁이 우리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안보 측면에서 이 분쟁이 아세안의 통합을 저해하면 한국의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지역 협력이 어려워져 결국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논점 5. 역사적 선례와 분쟁 장기화의 위험성.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프레아 비에아 사원 주변에서 지속된 태국 캄보디아 분쟁처럼 이번 사태도 3년 이상 끌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당시 태국 정부가 붕괴된 전례를 고려할 때 헌센의 끌어들이기 전술이 태국 내부 분열을 증폭시켜 지역 안보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태국은 국내 시위로 정권이 교체되었고 캄보디아는 국내 여론을 결집시켰으나 국제 신뢰를 잃었으며 이는 현재 상황에서 반복될 수 있어 한국의 아세안 투자 전략에 장기적 리스크를 더합니다. 이 역사적 선례는 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양국의 내부 정치에 영향을 미쳐 경제적 피로를 누적시킨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번 경우에도 태국 군부의 권력 강화가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면 사회적 분열이 커져 한국의 투자 환경이 악화될 것입니다. 저는 이 역사적 반복을 보며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한국의 지역 안보 이니셔티브를 무색하게 만들고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희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기화될 경우 아세안의 영내 협력이 약해져 한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한국 정부와 국민은 즉각 아세안 중재를 강화하고 태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안정을 지원해야 하며 캄보디아에 대한 압력을 가해 분쟁 종식을 촉구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분쟁이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는 만큼 강력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적극적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